풀이자가 문제를 읽고 정리하며 해석을 하는 사이 저희도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fx는 역시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건을 봤더니 fx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과 x는 루트 3에서 극값을 갖는다. 두 번째로 나에서는 이미 실수 x1, x2에 대한 함수값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고난도 미적분 관련 유형은 어떻게 나누어졌죠? 천천히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된 말로 할 수 있어야 겨우 새로운 문제에서 해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잠시 확인을 하고 이번 문제에서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매번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지난 문제인 기출문제를 통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난 그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유사 유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준비된 대응 방법을 통해 이전보단 조금 더 나은 반응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항상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유형을 보고 확인을 하고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는 어떻죠? 우선은 fx가 미지수 개수를 포함한 채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 가도 값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줬습니다. 미분을 통해 f'x의 해가 마이너스 루트 3과 플러스 루트 3인 상황을 이용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조건, 나는 어떤 정보를 주고 있을까요? 얘는 값에 대한 정보가 아니죠. 바르게 공부를 해오고 있거나 또 이전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 분은 우선해서 생각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유사한 표현은 유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조건 나에 있는 표현식은 x에 대한 표현과 그 함수값에 대한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분수식으로 주어져 있지 않아도 우리는 x와 함수값에 대한 표현을 통해 바로 기울기에 대한 정보로 표현을 바꾸어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계속 자신의 머릿속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질문은 ABC 곱의 최대값인데 이때 마지막 질문의 표현이 2의 3승분의 K라고 되어 있죠. 먼저 ABC의 최대값이라는 표현에서 최대 최소 유형은 당연히 미지수 ABC 3개가 다 구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변수가 남아있어야 가능한 질문 형태죠. 따라서 조건 가, 나에서 주어지는 표현이 미지수 ABC를 각각 선택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건 나가 기울기에 대한 관계를 제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곱 ABC의 최대값이라는 표현도 식의 계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울기와 연관된 그래프 해석에서 바로 얻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대해야 되는 시험의 문형이나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사소한 거라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늘어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풀이자의 해석과 진행을 살펴볼까요? 자, 벌써 풀이자는 조건 나에 주어진 식을 기울기와 연관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잘 했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미분을 했습니다. 조건 가에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이 미분 후 결과인 2차식의 두근이라는 걸 이용하려는 거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필요한 식 두 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fx를 한 문자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이죠. 준비된 반응이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3의 값은 왜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fx의 개형을 임의로 그린다고 해도 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위치나 y축과 만나는 위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고 다음 생각을 이어나가게 되다 보니 자칫 머릿속에 전제를 두고 알고서 그림을 임의로 그린다고 해도 진행을 하다 보면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할 때 앞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해의 소지는 없는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풀이자가 극한값을 확인하고 있죠. 연소함수이므로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만 확인하면 됩니다. 한 가지 정리,
미분 관련 문제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공통으로 또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2학년 때부터 식의 계산에 의한 진행보다 그래프 개형과 그 해석에 신경을 썼던 학생들이 미적분 관련 질문의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말해보세요.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f'x가 0이 되는 x값을 선택을 하고 그 위치에서 극대나 극소가 되는 상황을 확인을 하죠. 그런 후 두 번째, 불연속이 되는 위치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불연속이 되는 위치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을 확인해서 그래프 개형을 결정해 줍니다. 물론 f2'x에 대한 표현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라든지 또는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나 최소가 되는 위치를 질문하지 않는 이상은 두 번 미분한 결과를 확인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대부분의 그래프가 결정이 되죠. 자,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자, 개형 확인이 완료가 됐네요. 그리고 두 번째, 기울기에 대한 표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식으로부터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확인을 했네요. 자, 풀이자가 어떤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변곡점에 대한 표기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평균값 정리에 대한 해석을 통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 위치가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점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특정한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을 기억을 하는 게 공부입니다. 지금 기록을 하고 바로 기억을 하십시오. 앞서 해석을 하면서 나왔던 표현처럼 이번에는 두 번 미분할 이유가 생겼네요. 변곡점의 위치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했습니다. 아마도 풀이자는 앞서 구했던 B는 마이너스 2A, C는 마이너스 A에서 질문에 나오는 A, B, C 곱이 2A 세제곱임을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A에 대한 조건, A의 최대값을 선택하고자 하는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결국 변곡점에서 최소 기울기를 가질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A의 범위, A의 최대값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십시오. 변곡점에서 최대 기울기나 최소 기울기가 나올 가능성, 이 점 꼭 기억을 하고 있다가 기울기와 연관된 표현이 나오면 혹시 하고 의심을 하며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자, 풀이자가 결과를 얻는 과정을 보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풀면서 얻어진 정보를 스스로 정리하고 기록을 해보십시오. 많은 공부거리를 준비를 해둬야 공부할 기회가 생깁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력자가 있어도 시험은 혼자의 힘으로 치루어내야 합니다. 공부가 이해에서 그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한번 본 것으로 멈추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공부는 전달받은 후 시작됩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의식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